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 가꾸기를 올해 처음 해보시는 초보 텃밭이라 할지라도 농약 없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월별 대표 작물 한 가지씩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12개월이기 때문에 총 12가지 작물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텃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속 있는 텃밭 작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텃밭 가꾸기를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텃밭 가꾸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영상을 확인하신 이후에 꼭 이와 같은 작물들을 텃밭에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순차적으로 한 가지 대표 작물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2월달 대표 작물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대표 작물로는 완두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콩과 작물 중에서도 가장 이른 봄에 심는 콩과 작물이에요. 그리고 추위에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11월달과 12월달 이렇게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2월 말에서 3월달에 가장 많이 이 완두콩을 심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이 아닌 2월달 대표 작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워낙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2월달 언제든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경우라 할지라도 땅만 녹아있다라고 한다면 2월 중순에서 2월 하순 정도에 충분히 이 완두콩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른 봄에 완두콩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좀 더 일찍 이 완두콩을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 걱정, 벌레 걱정 없이 이 완두콩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선도 충분히 이 완두콩을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월달 대표 작물인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사실 3월달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아도 충분히 재배 가능한 그리고 재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작물을 선별하다 보니까 이 감자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중순 정도에 가장 많이 심어주는데요. 전국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시기에 심어주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이 감자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3월 달엔 잊지 않고 이 감자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감자라고 해서 감자 자체를 심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그대로 심기보다는 상광치아라고 해서 싹을 내가지고 심어주게 되면 감자싹 출현도 빨라지고 수확량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쯤에 씨감자를 구입하고 2주 정도 싹을 내서 심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싹 출현도 빨라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좀 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봄에만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 재배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한창인 8월 달에 이 씨감자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씨감자를 심고 썩기가 일수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른 봄에 심는 봄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썩을 일도 없고 그리고 병충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고선도 초보자도 충분히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텃밭 가꾸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땅속 작물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려울 것 없으니까 올해 3월달 감자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월달 추천 작물인데요. 바로 배추입니다. 많이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달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보통 텃밭 가꾸기를 봄과 가을로 나누는데 그 봄 작물을 심는 시기가 바로 4월달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의아한 이 배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보통 배추하게 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이렇게 김장 배추를 심어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가 초보자도 충분히 농약 없이 키울 수 있는 대표 텃밭 작물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잖아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텃밭 작물 중에서도 병충해가 정말 많은 것으로 유명한 텃밭 작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른 봄에 배추를 심게 되게 되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병충해 걱정 없이 이 배추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추를 3월달 작물로 소개해드릴 생각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감자를 또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4월달 대표 작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추를 4월 중순이나 4월 하순에 심기보다는 최대한 이른 4월 초에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가 됐든 4월 초에 심게 되면 냉해 걱정 없이 충분히 이 배추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4월 중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이 봄배추를 심게 되면 농약 없이도 충분히 이 배추를 키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고추인데요.
고추 하게 되면 배추만큼이나 병충해가 많은 그런 텃밭 작물이죠. 어찌 보면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많은 작물 중에서 가장 병충해가 많은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을 대표하는 텃밭 작물로 고추를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상 홍고추와 고춧가루를 포기하고 풋고추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고추만큼 키우기 쉬운 작물도 없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풋고추를 위한 고추 재배라고 한다면 5월달에 심어서 장마가 오기 전까지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고추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추 재배를 여러 해 해보셨다고 한다면 이후까지 키워가지고 홍고추를 따가지고 고춧가루를 빨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초보 텃밭지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을까지 재배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영양분과 물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처음 이 텃밭을 가꾸어 보신다고 한다면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고추를 가을까지 재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포기하고 풋고추만을 위해서 이 고추를 재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초보자도 농약 없이도 이 고추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욕심을 조금 버리고 가지고추라든지 미인고추, 오이고추처럼 풋고추 전용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5월달에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을 대표하는 작물인데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게 되면 빠르면 4월 말부터도 심어주는 그런 텃밭 작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을 대표하는 작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주제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텃밭 작물들을 좀 더 쉽게 재배해 나가자는 취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4월 말이나 5월달에도 충분히 심을 수 있지만 이렇게 6월달에 심게 되면 물을 주지 않고선도 충분히 이 고구마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6월 말 정도가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이 고구마 순을 심게 되면 물을 전혀 주지 않고선도 이 고구마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비닐멀칭을 할 필요도 없이 장마 직전에 이 고구마 순을 심어주게 되면 고구마 순이 영양가가 풍부한 자연 빗물을 빨아먹고 폭풍 성장하거든요. 오히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은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냉해 걱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고구마의 수확량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구마를 5월달에 가장 많이 심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늦게 고구마 순을 심는 것을 많이 도전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리를 맞게 돼서 고구마가 다 썩어버리는 것을 아니까 그러한 걱정도 드실 텐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6월달 장마 직전에 고구마 순을 어떻게 심는지, 그리고 서리를 한두 차례 맞아도 걱정할 필요 없이 고구마를 썩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차후 6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6월달 대표 작물로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를 장마 직전에 심게 되면 물을 주지 않고선도 충분히 고구마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는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고구마를 수확할 때 조금 고되긴 하지만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치거나 또는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를 올해 처음 해보시는 분께 땅속 작물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고구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7월달을 대표하는 작물 바로 들깨인데요. 들깨와 항상 비교되는 것이 참깨인 것 같아요. 참깨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고, 참깨와 들깨 모두 다 깨를 털고 그리고 기름을 짤 수 있다는 그런 작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깨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7월달 들깨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참깨보다 들깨가 생명력이 더 강하고 들깨 같은 경우에는 기름만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깻잎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텃밭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실용성도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더욱이 병충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기름도 짜고 그리고 깻잎도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들깨 같은 경우에는 들깨모를 텃밭 한 공간에서 키워가지고 옮겨 심기 하는 편이에요. 그 시기가 보통 6월달이 되고요. 7월달 하게 되면 모종을 심는 시기가 되는데, 텃밭에 처음 이 들깨를 심어본다라고 한다면 씨앗 파종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이렇게 7월달에 건강한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 들깨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들깨 재배 기간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이 들깨를 재배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월달에 들깨 모종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날씨가 선선해지는 10월달에 이 들깨를 베서 수확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깨 들깨 하게 되면 왠지 전문가다 심어볼 법한 텃밭 작물로 생각하셔가지고 도전조차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꼭
7월달에 이 들깨 모종을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월달 대표 작물인데요. 제가 4월달이 봄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을 가장 많이 심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을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달이 바로 8월달입니다. 그만큼 8월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김장 배추도 이 시기에 심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가을 감자나 상추 등 미처 봄에 심어보지 못했던 작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8월 초와 8월 중순에는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작물들을 심기 좀 어렵지만 8월 하순 정도가 되게 되면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작물 중에서도 벌레 걱정 없이 농약을 치지 않고선도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쪽파입니다. 쪽파는 이렇게 8월 달에 심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쪽파 종구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 심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을 대표하는 작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8월 말 정도에 이 쪽파 종구를 심게 되면 그해 가을에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김장철에 맞춰서 수확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다음에 봄에 단맛이 풍부하게 들어간 월동 쪽파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게 되면 쪽파 종구를 수확해서 다시 8월 달에 심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8월 말 정도에 쪽파를 심게 되면 가을에 1차 수확을 하게 되고요. 이듬해 봄에 2차적으로 월동 쪽파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씨앗으로 활용하는 쪽파 종구를 5월 달에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벌레 피해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이 시기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치지 않아도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쪽파를 수확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8월달 수많은 텃밭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데 텃밭이 작고 그리고 텃밭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꼭 쪽파를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월달을 대표하는 작물인데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사실 8월달과 9월달이 가을 작물을 심는 대표적인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도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치를 꼭 집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9월달에 심을 수 있는 수많은 텃밭 작물 중에서 벌레 피해가 가장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금치거든요. 그리고 쪽파와 마찬가지로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월동 시금치를 맛볼 수가 있고 이듬해 씨앗까지도 채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처음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씨앗 채종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월동 시금치는 충분히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9월달에 시금치를 심으셔가지고 늦가을에 1, 2차 수확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일부를 남겨가지고 월동 시금치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한겨울에도 푸릇한 이 시금치를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12월달 정도가 되었을 때 얇은 흰색 부직포를 몇 겹 덮어주게 되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푸릇한 이 시금치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달을 대표하는 작물인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10월달 대표 작물 하게 되면 이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마늘보다는 양파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돼서인데요. 특히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아닌 모종을 구입해서 이 시기에 심어주기 때문에 재배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양파 씨앗을 구입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꼭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늘만큼이나 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별달리 월동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월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텃밭이 있는 중부 지역의 경우에도 좀 양지 바른 곳에 텃밭이 있다고 한다면 월동 준비를 하지 않고선도 양파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늘이 져가지고 보양 작업을 하면서 양파를 월동시키지만 좀 따뜻한 지역 그리고 양지 바른 공간에 이 텃밭이 있다고 한다면 월동 준비를 하지 않고선도 재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이 양파 모종을 이 시기에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을 대표하는 텃밭 작물인데요. 11월 달에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작물, 명이나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추위에 아주 강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특히나 11월 달 하게 되면 김장배추와 김장무 그리고 쪽파나 시금치를 수확한 자리가 많이 남아 계실 거예요. 보통 이 자리를 그대로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11월 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을 선별해서 심어주게 되면 텃밭을 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이나물을 심을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명이나물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과 달리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한 공간을 명이나물 밭으로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5년근 이상의 명이나물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해 또는 다다음 해부터 이 명이나물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이나물을 씨앗이 아닌 구근으로 심는 이유라고 한다면,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파종하고 보통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첫 수확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씨앗을 파종한다라고 한다면 재배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근을 구입하실 때도 1년근이나 2년근이 아니라 5년근 이상의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12월달을 대표하는 텃밭 작물인데요. 12월달 또한 11월달과 마찬가지로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북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땅이 얼어서 아예 심을 수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달, 특히나 양지 바른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직 땅이 깡깡 얼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 텃밭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텃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달래를 꼭 한번 심어보세요. 달래 또한 씨앗 파종이 가능하고 포기 나눔이 가능한 텃밭 작물인데, 이 시기에 달래를 심는다라고 한다면 명이나물과 마찬가지로 씨앗을 파종하기보다는 포기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워낙 변신력이 강한 텃밭 작물이고 명이나물과 마찬가지로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 한 공간에 달래밭을 미리 확보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텃밭 한 공간에다가 달래밭을 만들어 두시게 되면 보통 달래를 초봄에만 수확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겨울에 땅이 녹은 틈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수확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텃밭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텃밭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달래 또한 병충해가 거의 없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심어만 두시고 방치해 두셔도 스스로 번식하고 그리고 스스로 크기 때문에 수확만 매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달 대표 작물 상추인데요. 사실상 중부 지역의 경우라 할지라도 1월달 하게 되면 텃밭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의 날씨에 따라서는 1월달에도 땅이 녹아있는 텃밭이 있을 수가 있고,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1월달에도 마늘이라든지 다양한 작물을 심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1월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많지 않고 땅이 녹아있는 텃밭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실내에서 모종을 키워주시면 참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상추 모종을 키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추위에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월달에 상추 모종을 만들고 2월달에 텃밭에 옮겨 심기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워낙 병충해가 없는 작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듯 키우셔도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이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재배가 좀 더 재미있는 것이, 상추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같은 종류의 이 상추만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상추 씨앗을 파종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렇게 되게 되면 같은 상추라 할지라도 조금씩 색다른 상추의 맛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자가 농약 없이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월별 대표 작물 12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상 이 작물 외에도 수많은 작물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선별한 텃밭 작물이지 꼭 이와 같은 작물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매 초에 이와 같은 영상을 꾸준히 올려볼 계획이에요. 그때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 12가지 이외에도 또 다른 작물들을 선별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